어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일찍부터 나왔지만 막상 뚜껑이 열린 어제 그 강도와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건데요. 야당은 수사 외압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과 검찰의 야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대정부 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의견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데뷔전이다 할 정도로 이제 어제 자리를 했는데 두 분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앞으로 좀 자세하게 저희가 얘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한 줄 평 정도로 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우선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무대였고 어차피 공방이 이상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직 장관인데 야유, 고성, 내려가, AA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은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서는 볼썽사나웠다. 정말로 좋은 정치에 대한 개혁이라는 거 다양한 이슈를 가질 텐데 거의 이 한 이슈만 치중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국회의 품격을 좀 잃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부소장님 또 한 줄 평 좀 해주시죠. 저는 국론 분열의 현장을 본 것 같았습니다. 국론 분열의 현장. 예, 그래서 등 돌린 민심,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인사를 할 때 등 돌리고 있던 것이 그런 것이 민심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의 집에 압수수색을 나간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요. 잠깐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조국 장관이 검찰 압수수색 팀과 통화를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조 장관은 처해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압수수색 받는데 상태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럴 그러네요. 겁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 놀라고. 그런 전화를 할 거라고 엄두도 못 내고 살아요, 사람들이 보통은. 그런데 저렇게 그러고 제가 어제 저기 중계하는 걸 봤는데요. 네네. 조 장관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기 주광덕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네. 약간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응질하는 걸 보면은 예. 그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고 그것이 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거라고 하면은 처음에 인사청문회 통과될 때 얘기를 하기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겠다. 그랬었죠. 그러고 검찰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당사자 현장에 있었던 검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사권자가 전화를 했는데 관등 성명을 대잖아요. 그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도 없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네. 앞으로도 그럴 개정의 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계속 취임하고 한 얘기가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만 빠지면 검찰개혁은 훨씬 더 실질적으로 진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버티는 거고 국민들도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조국 수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면은 검찰개혁은 벌써 산중턱을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본인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장관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처음에 장관입니다. 라고 시작했다는 거에 상당히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 일단은 조국 장관이 전화를 이제 부인에게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바꿔주게 되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장 좋은 처신은 조국 장관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는 게 저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더라도 네.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적절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측면에서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조국 장관에게 일단 비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대신에 그 상황들은 어떤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뭐 검찰 개혁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모든 상황 지체시키고 발목 잡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질 끌려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정의당의 논평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전후 사정을 무시한 정치 공세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절차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만일의 경우 거기서 뭐 실신을 해서 뭐 119를 부르고 뭐 이런 상황까지 논란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만일에 무슨 사고가 생겼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주의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국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 장관의 그런 전반적인 행동에 있어서 일단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네.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마치 이것은 무슨 뭐 탄핵 공세로 끌고 가는 것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 주광덕 의원, 야당 의원에게 바로 전달이 됐어요. 주광덕 의원은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불법으로 생활기록부를 유출하고 그것도 엉터리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야당 의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현장에 있었던 그 검사들이 야당 의원에게 모든 것을 유출하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검찰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 있다. 야당과 검찰, 지금 자금 야합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유한국당과 이 검찰의 일선에 있는 그 작업냐. 예, 그런 용어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정말 검찰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형사소송법 절차에 맞게 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야당과 뭐 내통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행동이 된다면 저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그래서 사실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상황은 네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여야 공방을 좀 따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소장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허탈한 거죠. 사실은 뭐 제가 SNS에 딱 보면 올라온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일단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상대적인 그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못하는 일을 그들은 범죄 그게 있고 법적 절차가 있는데도 아무 꺼리낌 없이 전화까지 해가지고 압력을 가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대적 큰 박탈감 상대적 같은 박탈감을 거겠네요. 느끼는 거고 당사자 입장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 자기 임명권자가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또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해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외압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건 외압인 겁니다. 범죄를 할 때도 의도하고 상관없이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상황은 분명하게 검찰청법 위반이고 그거는 의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어이없이 뭐 큰 문제가 없다. 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법정에서 하소연하려고 하는 소리죠. 지금 장관이 그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슨 범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정의를 담당하는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검찰에서 그 피의자들을 신문하고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압 이런 걸 따지는 자체가 굉장히 그 괴로운 거죠. 불법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의를 얘기해야 할 때 아직도 불법을 따지고 그것도 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앞서가지고 이걸 혼동스럽게 한다라는 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저희가 네. 또 이제 문자 소개로 좀 넘어가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상황을 있잖아요. 외압으로 판단하기에는 정의당이 아까 제가 논평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 공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2달 가까이 검찰의 모든 강제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받아왔던 그 이제 피의자가 돼 있는 거죠. 기소가 됐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 그 정경심 교수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들 이런 전후 사정들에 있어서 최소한도 지켜야 될 절차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은 채 더군다나 이렇게 야당하고 내통하고 있는 검사가 쫄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피의사실 무수한 수십 건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다 유출하고 또 이 수사를 그런 식으로 끌어왔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조국 장관을 지금 장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쫄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조국 장관이 좀 더 신중한 처신을 할 필요는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것은 사법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절차거든요. 예. 국회가 좀 더 저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정부 질문을 마치 정치 성토의 장으로 더군다나 모든 부분을 그런 식으로 현직 장관입니다. 일단. 네. 그러면 범법자로 일단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최소한도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할 때 그런 주장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은 지나친 정치 공세로 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의견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끝자리 1708님이 대한민국에 조국밖에 없나 사퇴하라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0105님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사 통화는 외압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반면에 끝자리 7979님이 외압이 아니라 외흡입니다. 의도적인 괴롭힘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법무장관도 사람입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0047님은 누가 봐도 잘못입니다.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6847님이 언론은 왜 조국만 얘기하나요?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왜 방송을 안 하나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뭐 너무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네. 8300님은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조국 장관 사퇴가 답이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3044님이 국민들도 압수수색 당하면 검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아까 부소장님 말씀하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아마 얘기를 좀 네. 해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뭐 사퇴 얘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끝자리 0285님이 이게 왜 외압인가요? 압수수색 들으면 누구나 힘들고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또 9531님 검찰이 청와대 수호자가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토론할 만한 그런 내용들 올려주시면 좀 반영을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당의 입장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여당은 이래요. 이제 야당과 검찰이 야합을 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야당에게 왜 알려주냐 이런 이해찬 대표가 지적이거든요.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네. 예. 좀 어이가 없죠. 사실 본인 정권에서 임명한 그 검찰총장이잖아요. 야당이 반대했는데 반대한 야당하고 야합을 한다고요? 게다가 지금 자기 임명권자하고 적폐 세력 중에 네. 소위 말한 적폐 세력 중에 적폐 세력에 야합을 할 검찰이라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그들이 말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상식이 워낙에 안 통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검찰이 야당하고 야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 수사할 때처럼 매일 브리핑을 하면 돼요. 할 매일 때마다 브리핑을 일일 해야죠. 브리핑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보를 하면서 예. 질문을 하면은 그 언론이 질문하면 그대로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면은 뒤에서 무슨 말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언론 입장에서도 취재 경쟁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어차피 브리핑을 하니까.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그 정리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안 하고 지금 계속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는 아주 뭐 약간 지엽적인 네. 그런 걸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이거를 검찰이 야당하고 야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뭔가 크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고 너무나 궁해져가지고 지금
지푸라기로라도 잡을 그런 심정인 건 이해를 하는데 네.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스스로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멈출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분위기를 탔으면 검찰 내부에서도 관성이 붙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검찰총장도 막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검찰을 그렇게 압박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검찰하고 정권하고 정면 충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 망가져요. 그럼 국가 시스템이 뭐가 됩니까? 공권력도 망가지고 국가 시스템도 망가지고 그 여권은 힘을 잃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도도 계속 떨어질 테고 이런 수습을 해가지고 빨리 손절매하고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물에 이걸 돌을 들고 물에 빠지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도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들 야당에서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데서 개혁의 피동적인 이제 상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부에서 검찰 지상주의, 검찰만이 선이고 검찰이 모든 권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권력이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김기춘, 우병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검찰과 모든 공권력, 군까지 사실은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검찰에게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과거처럼 그렇게 검찰을 통제한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거죠. 바로 민주주의 정부, 문재인 정부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 계속해서 야당에 이것을 흘리고 또 야당과 그런 정황들과 계속된 것들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제 주광덕 의원에게 사실상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일선 검사들이 바로 주광덕 의원에게 보고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검찰과 이 야당, 자유한국당의 야합이 사실은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비판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검찰이 나가야 될 길은 검찰은 검찰대로 또 법무장관은 법무장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로 열심히 일을 하되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잘못된 이런 검찰 권력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스스로 자성과 비판이 나와야 됩니다. 일선 검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 뭐든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 먼지떨이식으로 수사로 한 번 정하면 그것을 범죄로 규정해버리는 네. 그게 아니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발견됐을 때인데 지금 2달 가까이 했지만 지금 나오는 모든 혐의들은 거의 대부분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건 법조계에 상당히 많은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검찰 지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초조한 가운데 이렇게 먼지떨이 별건 수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저는 과거 관행에서 않다고 벗어나는 생각하시는군요. 검찰 스스로의 자정과 개혁 노력이 필요하고 네. 조국 장관도 법무장관으로서 정말 신중하고 단호하게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지금 뭐 김 교수님 말씀은 뭐 어떤 그 분들하고 그 얘기를 들으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혐의가 있고 구속까지 갈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길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 이거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국 사퇴 성명을 하면은 검찰 개혁도 성명을 하고 지금 아까 댓글에서도 네네. 나왔듯이 왜 검찰 개혁은 얘기 안 하느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네. 문제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조국을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회에서 검찰 개혁 국회에서 그 결론을 내려야 해요. 그러면 국회 반발을 국회를 어찌됐든 돌아가게 해야 하잖아요. 야당의 반발을 무마를 시켜야 하잖아요. 조국이 있는 한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 사퇴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검찰 내부의 반발인데 왜 반발을 하느냐? 왜 반발을 하느냐? 조국 장관의 흠결 때문에 그게 명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걸림돌을 치워야지 정치권에서도 검찰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요. 법무부에서 아무리 검찰 개혁을 얘기해봐야 당신들이나 잘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레이드 오프가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잠깐 네네.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계속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국 장관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그동안의 화두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예. 그다음 일은 정치권이 할 일입니다. 정치권이 그러나 법무부 내에 검찰 개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이 해야 될 다양한 그런 개혁은 내부에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외국인 문제 다양한 그 검찰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법무장관으로서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가장 또 중요한 가치를 국회와 계속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특히 보수 야당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국 장관이라는 개혁의 상징성을 걷어냄으로써 향후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겠다는 그런 큰 정치적 그림이 있고 그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검찰 스스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이런 수사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군과 모든 것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국가의 총체적인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과 지금의 수사는 비교할 수 없는 수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면서 그러나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스스로가 필요하고 네.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불공정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 충분히 비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강하게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되는데 네. 마치 모든 악의 근원처럼 네네. 범죄라고 보는 건 규정하고 좀 우리가 가는 있다는 것은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일단은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갑론을박 굉장히 치열합니다. 내용 네. 좀 살펴볼게요. 끝자리 8450님이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 장관이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반대로 8636님은 검찰 개혁은 조국 사퇴부터 시켜라. 네. 네. 2800님 검찰 개혁 공수처 반대하는 검찰과 야당의 행태는 도가 지나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또 2378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직권남용입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6473님이 조국 장관 파면이 검찰의 개혁이다라고 올려주셨고요. 9004님은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수사 결과 나오기까지 그냥 직무 정지가 많네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7545님은 왜 검찰 개혁을 조국이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세요? 저희는 오히려 조국이 검찰 개혁하면 오히려 다른 적폐 세력을 만드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2951님이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부디 문 대통령님을 도와 열심히 해주세요를 올려주셨고 2870님 조국 사퇴 없다. 자한당 패스트트랙 검찰 조사 받아라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6389님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맞죠?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160님이 왜 검찰 개혁은 조국만이 할 수 있다고 우기는지 스스로가 개혁 대상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지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사실 워낙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거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족 수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사실 뭐 자택 압수수색 또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소환 조사, 가족들을 지금 소환 조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이 가족들에까지 이렇게 좀 치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수사를 위해서는 적절한 단계를 밟고 있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부소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실체를 확인하기, 의혹을 확인하고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네. 누구라도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나온 의혹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것이 핵심적으로 조국 그 장관의 가족들이 다 연관돼 있고 주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주범이기도 하고 어떤 네. 경우에 공범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소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안 하는 건 직무유기죠. 검찰 보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검찰 개혁하겠다. 이게 검찰을 한 나라의 공권력의 상징인데 그 검찰을 무력화시켜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라는 당연하죠. 걸 그리고 그 의도가 문제예요. 지금 약간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최순실 딸하고 했을 때 이런 접근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단히 정경심 교수 SNS 활동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예. 처음에는 피눈물이 난다 뭐 이런 심경을 토로했었죠. 아주 그 법률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하다가 상황이 좀 그러니까 또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피눈물이 난다고 하고 애 생일상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애가 고급 중식당에서 엄청나게 식사를 식사를 했던 했다고. 예. 게 또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어제도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집권당의 그 집권 세력의 2인자가 정부의 2인자죠. 네. 그렇죠. 뭐 여권의 2인자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한 거고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는 거는 오히려 낫지 않다고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더 문제가 될수 그런 있다.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가족 수사에 정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중에 뭐 중식당 고급 그 강용석 변호사 올렸다가 잘못된 거다 남의 것을 이용했다고 해서 사과하고 그런 가짜 뉴스가 자꾸 이렇게 인용이 되는 것들 그거 사실 아닌 걸로 밝혀지고 강용석 변호사가 직접 사과까지 전문 올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잘못된 가짜 뉴스를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저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든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과거의 국정농단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예. 이 사람들은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국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구나 해외 도피를 하고 있었고 그랬죠. 나중에 송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 국가의 시스템을 뒤흔들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헌법과 법률을 정말 유린했던 그런 상황과 이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사문서 위조와 지금 몇 가지 혐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안들의 대부분 다 공소가 기각될 정도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많은 피해 사실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그 고리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수사를 모든 가족과 모든 부분을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오촌 조카 문제, 익성의 문제도 익성에서 이 주인이 돼서 했던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모든 가족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검찰의 조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온 가족을 먼지떨이식으로 진행하는 수사는 그런 식의 방식은 좀 지나친다. 그렇죠. 지나친 거죠.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 피해 사실이 확정적으로 정말 확인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또 해야 되는 거죠. 할 건 하되 너무 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요. 지금 그렇게 과하기 때문에 네.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는 네. 거고요. 검찰이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모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고 이런 피해 사실 공표로 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가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간의 인륜의 고리를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꼭 할 수사는 하되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까지도 적정선은 좀 지켜야 된다 말씀. 그럼요. 그런 부분을 지키면서도 검찰의 원칙적인 수사를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만들어야 네, 되는데 좀 알겠습니다. 그런 자성과 개혁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생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다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갑론을박이 치열한데 짧게 한번 네. 소개를 해볼게요. 끝자리 1100님이 조국 장관님 가족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7734님은 개혁을 꼭 조국만이 할 수 있는가라고 주셨고요. 네, 자 조국 장관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3410님이 올려주셨고, 네, 5090님은 수사가 가혹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3818님은 조로남불 조용히 내려오세요 추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3044님, 조국은 검찰 개혁 절대 못합니다. 처음부터 저런 꼬투리나 잡히고 저런 것부터 개혁해야 할 듯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또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 각자 맡은 역할에서 본인의 임무를 좀 충실히 해서 또 여러 부분 뭐 민생 안정이라든지 나라 발전에 조금 더 힘을 써줄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홍국 겸임교수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